레슬매니아 42에서 군터와 세스 경기가 확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각본진들 사이에서도 일치하는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일부는 세스 롤린스와 비전의 스토리를 꼭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하고, 일부는 군터가 꼭 레슬매니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각본진 두 파가 싸우다가 그럴 거면 얘네 둘이 해! 각본진들 진짜 문제다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 제리코에 대한 컴백 뉴스인데요. 정작 AEW 팬들은 원치 않았고 WWE 팬들은 원했는데 서로 불만인 뉴스 같은, 그니까요. 근데 저도 정확히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WWE로 가면은 크리스 제리코의 서사가 완성된다 생각했거든. 근데 크리스 제리코는 AW에서 완주를 하는 걸 선택했다고 생각해. 괜찮은 표현인데? 그냥 나왔으니까 환호해준 거지 반응도 미적지근했음. 저 말도 맞는 것 같아. 위니펙이 크리스 제리코의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환호가 좀 폭발하는 듯한 빅팝은 아니었고, 심지어 노래가 끝나고 나서 쭈다스앤 마만 이러면서 관중들이 노래가 끝났는데도 떼창하면서 끝나잖아. 근데 그 떼창이 끝까지 안 이어지더라고 심지어. 저 말이 좀 맞는 말 같아. 왜냐면 4,600 관중이면은 적은 숫자는 아니야. 크리스 제리코 컴백! 크리스 제리코의 AEW 복귀와 그 여파를 다룹니다. 어제 제리코가 AEW 방송에 복귀하면서 커리어의 마지막을 WWE에서 보낼 것이다 라는 수개월간의 추측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제 자신의 출신지 위니펙에서 컴백한 크리스 제리코는 위니펙! AEW! I'm home! 이라는 짧은 코멘트와 함께 퇴장했는데요. 제리코가 AEW에서 은퇴할 것이 확정되자 많은 WWE 팬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 제리코가 WWE를 거절하고 AEW를 선택한 4가지 결정적인 배경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로는 WWE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파이트 풀 셀렉트 등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WWE와 제리코 사이에 복귀 협상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긴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각본이 확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레슬매니아 로 런칭 1주년 로나 로얄 럼블 일리미네이션 챔버에도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는 제안이 충분치 않았거나 각본상의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AEW의 상징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리코는 AEW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서 본인의 역할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WWE 복귀보다는 본인이 기틀을 잡은 AEW에서 커리어를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한 WWE에 대한 우려입니다. 현재 WWE는 제리코가 활동하던 시절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빈스 맥맨이 물러나면서 트리플 H 체제가 들어섰는데 과거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이 복귀 거부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크리스 제리코는 트리플 H에게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네 번째가 결정적인데 외부 프로젝트 병행 자제. 쇼 코스 샤프는 크리스 제리코가 4G 밴드 활동이나 외부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WWE는 이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활동의 자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 제리코가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로스터 안에 아직 사진이 있다라는 것들은 크리스 제리코의 부상이나 밴드 활동이나 배우 활동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임박했을 상황이 있었을 것인데 이 일본에서 협상의 논의가 있었어. 그래서 그 타이밍에서. 근데 그 타이밍 중에서 제안이 충분치 않았다. 각본상의 이견이 있었다. 넷플릭스 기념일로 거기에서도 등장할 수 있었고 로얄 럼블이나 챔버에서도 등장할 수 있었지만 협상에서 결국에는 이견이 있었다. 그 협상에 대한 이견은 아무래도 외부 프로젝트를 못하게 했다. 밴드 4G 활동에 대한 제재가 있었고 제리 크루즈를 못하게 했을 거다 아마. 제리 크루즈 때문에 WWE 떠난 결정적인 원인이었거든 옛날에. 근데 결국에 이번 컴백에서도 제리 크루즈가 좀 발목을 잡은 것 같다. 제리 크루즈가 뭐냐면은 제리 트론처럼 제리코 이름으로 좀 말장난하는 걸 제리코가 좋아하잖아. 제리코가 배를 타고 나가서 음악 밴드 공연도 하고 그 배에서 레슬링도 하고 유명 선수들을 좀 같이 섭외해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레슬링 팬들하고 좀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는 쇼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WWE가 안 해줬었죠. 빈스 시절에. 그래서 제리코가 플랜 B로 세운 게 뭐였냐면은 NXT 선수들이라도 차출해줘라가 플랜 B였는데
그 플랜 B조차도 빈스가 까게 되면서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제리코가 WWE 떠나게 된 계기였거든. 근데 토니 칸이 제리 크루즈를 아주 멋지게 지원해줬죠. 그렇게 되면서 제리 크루즈 4G 활동 이거를 여전히 WWE가 좀 배제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제리코가 좀 안 가려고 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것도 좀 주요한 요인인 것 같다. 크리스 제리코하고 트리플 H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다라는 것은 비밀이 아닌데, 이제는 제리코가 을이고 트리플 H가 갑인 위치가 되는 거잖아. 제리코가 이걸 좀 불편하게 여겼을 것 같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초석, 코너스톤이 되어서 AEW의 상징으로서 마무리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좀 저번 수요일 뉴스가 나는 좀 쌓였던 게, 코너스톤이라는 이름을 제리코가 저작권으로 등록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EW의 최초의 챔피언인 제리코가 초석이다라는 이름을 등록하는 거는 합리적인 것 같고, WWE에서도 최초의 통합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WWE에서도 이 코너스톤이라는 이름이 말이 된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WWE에서는 본인 쇼에 쓸 저작권을 WWE가 직접 등록하잖아. 그러니까 제리코가 코너스톤이라는 이름을 등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상 AEW의 복귀는 확정이지 않았을까? 애초에 AEW 쪽이 더 맞긴 했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 제리코라는 인물을 WWE에서 완성하기보다는 AEW에서 완주하는 걸 선택한 것 같아. 무엇보다 여기에 뉴스에 안 써져 있지만 현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리코가 WWE 가면은 군터한테 목이 따일 게 뻔한데 그게 아마 싫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현지 팬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본인도 군터한테 목이 따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 가려면 갔을 거야. 근데 존 시나 막 골드버그, AJ 막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좀 그런데? 이러면서 살짝 뒤를 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피하는 거 맞음. 그니까 네. 시작 2분 전, 나도 시작 2분 전이었어.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크리스 제리코와 AEW와 새로운 계약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제리코는 링에서 돌아온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컨텐츠 촬영과 사진 촬영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제리코는 백스테이지를 돌면서 아직 알지 못하는 동료 선수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리코는 AEW 방송 시작 약 2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 곧바로 가장 앞쪽에 위치한 자신의 입장 장면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네요. 이게 완전 초속보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계약이었다라고 써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보시면 원래는 MJF하고 케니 오메가 간의 월드 타이틀 계약식이 다이너마이트 쇼의 시작을 열기로 되어 있었어. 그래서 토니 시오바니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케니 오메가와 MJF의 계약식이 시작할 건데 갑자기 펑펑펑 폭죽이 울려. 그래서 토니 시오바니가 이렇게 봐. 그래서 잠시 실수가 있었나봐요. 이제 계약식이 시작될 건데 이 계약식을 앞서서, 근데 갑자기 또 폭죽이 펑펑펑 터져. 그래서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는데 폭죽이 또 펑펑펑 터져. 그러더니 갑자기 주다스가 딱 울려. 제리코가 딱 나와. 시오바니도 아마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위니펙, 제리코의 본인의 고향과도 같은 곳에서 주다스가 울려 퍼지면서 제리코가 쇼 시작 2분 전에 도착했다. AEW 선수들도 몰랐다.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한 자리 받겠죠. 네. 제리코가 확실히 한 자리 받을 것 같아. 실제로 CM펑크 사태 때도 어떻게 회사가 대처할지 회의를 주도했던 만큼 이미 제리코는 AEW의 간부나 마찬가지요. 감투만 안 썼지. 나중에 한 자리 할 것 같긴 해. 아무튼 이 뉴스가 좀 어지러운데, 모두의 바람을 섞어 레슬매니아 42에서 군터와 세스 경기가 확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각본진들 사이에서도 일치하는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일부는 세스 롤린스와 비전의 스토리를 꼭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하고, 일부는 군터가 꼭 레슬매니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슬보츠에 따르면 바로 이런 바람이 모두 하나가 되어 비전의 사주를 받은 군터가 세스와 비전과의 대립을 끝낼 수 있게 대신 나서주는 형국이라고 하네요. 레슬매니아가 하나의 시즌제 드라마 종료를 알리는 듯
후에 불온이 이어가더라도 일단은 군터를 통해서 비전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선왕이죠, 나선왕. 일부는 세스 롤린스와 비전의 스토리를 마무리 짓고 싶어 했고, 일부는 군터가 레슬매니아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각본진 두 파가 싸우다가 그럴 거면은 그냥 얘네 둘이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수요일에 얘기했을 때처럼 그 나는 솔로에서 짝이 안 된 애들끼리 막 억지로 짝대는 듯한 사랑의 짝대기 안 이어진 애들끼리 조선모사 하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된 것 같다 라고 내가 수요일에 얘기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뉴스가 이렇다. 에휴 이렇게 낭비하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빌드업이 거지 같아도 막상 재밌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런 거야. 다 여기에 근거가 있어요. 네, 빌드업이 거지 같아도 막상 보면 재밌을 수 있어요. 네, 슬리핑 매니아라니까.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각본진도 진짜 문제다 정말. 어쨌든 모든 결과는 여러분 내일 나올 수가 있다. 스맥다운에서 공개라는 뉴스인데요. 내일 스맥다운에서 랜디 오튼과 관련된 미스터리 인물의 정체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오턴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도와준 것에 감사하며 이번 금요일 세인트 루이스에서 보자 라는 의문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배경에 오턴의 부친인 카우보이 바보턴의 사진이 포착되면서 조력자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추측도 우세합니다. 일각에서는 빈스 맥맨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후보가 빈스, 더락, 쉐인, 바보튼, 샬럿, 테드 디비아시 주니어 등등 뭐 말도 안 되는 이름이 많은데 이 중에 누가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일단 여기 뉴스 원문에 있는 것처럼 이 바보턴의 사진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예. 여기 일단 배경에 랜디 오튼의 할아버지 바보턴 시니어, 그리고 랜디 오튼의 아버지 바보턴 주니어가 나란히 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이 바보턴 주니어가 아닐까, 이게 복선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드래곤 리아? 아, 그 생각까진 못 해봤는데 뭐 아메리칸 드래곤 브라이언 다니엘슨이라고 하지 왜? I appreciate everything you've been doing for me. 나에게 해준 모든 게 고마워요. Yeah, I think we're good to go. 이제는 가도 좋을 것 같아. This Friday, right? 이번 금요일 맞지? I'll see you in St. Louis. 세인트 루이스에서 봐.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 내가 이걸 보고 뭔가 예사롭지 않아서 퍼놓고 영상 안 봤었거든. 지금 처음 보는 거야. 세인트 루이스가 이번 스맥다운이 열리는 곳이 맞고요. 그리고 나한테 해준 모든 게 고맙다. 그리고 이제는 해도 될 것 같다. I think it's good to go 라고 했으니까 뭔가 공개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거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 가족 사진을 본다는 게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윗세대 레벨이야. 이 가족 사진을 바라보는 게 뭔가 윗세대 레벨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최소 테드 디비아시 주니어 아니면 뭐 릭플레어 더락 뭐 약간 이렇게 윗세대인 것 같아요. 릭플레어만 반갑겠지만 반갑지 않을 것 같아. 무슨 느낌인지 정확히 알 것 같은데. 제발 이퓨스멜, 제발 노첸스. 나도 제발 이퓨스멜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저번에 했던 발언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게, 전년도 일리미네이션 챔버 캐나다 쇼 예매율이 저조해서 진짜로 니칸이 불러서 덜하게 나온 거라면 이번 레슬매니아도 예매율이 저조하잖아. 그러면은 4대 페이퍼뷰도 아닌 일리미네이션 챔버에 예매율 저조를 돕기 위해 이사가 나섰더라면 4대 페이퍼뿐만 아니라 한 해 1황 이벤트인 레슬매니아에는 더더욱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덜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왜 웃어 난 진지해 라는 뉴스인데요. 이번 주 로어에서 빈스 맥맨이 언급된 이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복귀 시나리오가 판타지 부킹처럼 거론 중입니다. 터미 드리머는 메인 이벤트 코디와 랜디에 빈스가 난입하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만약 빈스가 레슬매니아에 나타난다면 반응은 가히 폭발적인 것입니다. 그가 랜디 오튼의 승리를 돕는다면 팬들은 환호할 것이고, 반대로 본인이 직접 복귀시킨 코디 로즈를 돕는다면은 팬들은 야유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팬들은 열광할 것이며, 랜디가 RKO로 승리하는 장면은 WWE 역사상 가장 큰 환호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빈스의 복귀가 이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문제로 언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 WWE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요. 폭발적이긴 하겠지.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재밌는 게요. 이 소리는 물론 개소리죠. 타미 드리머가 빈스가 랜디 오튼과 통화하는 인물이다. 이거는 개소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새삼 이 장면에서 있잖아. 빈스가 직접 복귀시킨 코디 로즈라는 대목에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지금도 빈스의 스케치 밑에서 돌아가고 있네라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 코디 로즈를 아무런
프로듀싱을 안 하고 바깥에서 만들어진 코디 로즈를 그대로 역수입하는 게 빈스의 아이디어였고, 코디 로즈도 물론 이걸 계약상으로 내걸긴 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빈스가 내걸은 주인공 코디 로즈 체제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잖아. 그리고 빈스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회사의 왕좌를 다시 탈환하려고 내걸은 미친 만행이 WWE 합병이었거든. 그를 통해서 다시 WWE 체어맨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랜트 때문에 다시 끌어져 내려간 건데, 그리고 거기서 또 힘입어서 매출을 끌어올린 게 사우디 흥행이었고, 이 커다란 기틀이 여전히 빈스 체제 밑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세상 갑자기 들더라고. 갑자기 이 문장을 번역하다가 아직도 우린 빈스의 머릿속에서 살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직접 복귀시킨 코디 로즈를 돕는다면 팬들은 야유할 것입니다. 약간 레슬매니아 17 오스틴 빈스 연합처럼 약간 그런 엔딩이 날 수도 있다. 빈스가 코디 편에 선다면. 하지만 빈스가 랜디 편에 들어서 RKO로 승리하는 장면은 역사상 큰 환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양쪽 다 생각하고 있어. 코디 쪽을 돕든 랜디 쪽을 돕든 어차피 빈스가 아닐 텐데 타미 드리머가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몽상가다. 이름 그대로 몽상가가 아닌가. 마스터피스 모나리자. 드루 맥킨타이어가 크리스 반빌렛과의 인터뷰에서 펑크와의 헬리너셀의 얽힌 비하인드를 밝혀서 화제입니다. 두 사람은 평소 사적으로 긴 시간을 보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링 위에서만큼은 서로에게 한계를 두지 않기로 묻게 했습니다. 언어적 공격이든 신체적 타격이든 서로에 대한 진실된 혐오감을 쏟아내기 위해 그 어떤 것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TNA 하드코어 레전드 어비스와 소통하면서 장기술은 배제하고 철장 그 자체를 무기로 사용해 헬리너셀의 위험과 폭력성을 되찾는 데 집중했고요. 예기치 못한 툴박스 공격의 출혈은 트리플 H가 경기를 중단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결국 경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비록 17바늘이나 꿰매야 했지만 이건 둘 간의 최고의 정점, 명작, 마스터피스 모나리자라고 발언했습니다. 오, 여기서 이제 어비스가 지금 프로듀스 하고 있잖아. 그 크리스의 조언에 맞춰서 굉장히 효과적인 조언이었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 툴박스 펑크가 이렇게 쳤는데 뚝배기가 깨져가지고 막 빨간물 줄줄 흘렀잖아. 거기서 이제 트리플 H가 경기를 중단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트리플 H 역시 본인이 플레이어고 역사적인 빨간맛 명장면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트리플 H가 이것을 묵인해 주었다. 그래서 덕분에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 라는 문장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드루 맥킨타이어가 링 위에서 정말 모든 말, 모든 공격, 모든 스턴트 모두 감수하기로 서로 합의해서 진짜 둘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 아, 진짜 미친 경기였죠, 정말. 이거는 24년도에 CM 펑크하고 드루 맥킨타이어 서로를 윈윈 시켰다라고 생각이 되는 24년도 최고의 대립이었던 것 같아. 24년도는 그냥 WWE가 AEW보다 재밌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드루 등이 더 박살이 났었던 경기.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인터뷰에도 그 대사가 있어요. 철제 계단에 자신이 떨어지는 장면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장면으로 남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모든 걸 감수하기로 했었대. 그래서 굉장한 명승부가 나왔잖아요. 더락 이거 왜 오프닝으로 보내고 목 왜 그었냐고. 24년도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WWE에 많은 미스터리가 있잖아요. 그때 또 내가 얘기했던 게 목을 그은 다음에 손가락 3을 만들어서 다음 쇼에는 2를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실현되지가 않았고 무서운 떡밥만 남기고 지금 뭐 미스터리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나는 당장에 내 통화의 주인공만 밝혀줘도 참 좋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도대체 누가 제이코 파트를 공격한 거야? 그건 대체 누가 한 건데 대체. 내일 라키만 해도 개연성 살아나는데 그니까 배드블러드 메인 등장씬이 오글거렸음. 나는 오글거렸다라기보다는 닭살이 돋긴 했는데 저 그냥 덜하게 나오면 그냥 향수에 젖는 것 같긴 해요. 애덤 피어스 누가 협박한 거에 모름. 그니까 포레이먼이 그렇게 꺼드럭거렸던 그 상대가 대체 누구냐고. 그거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꼬집고 있는, 저도 뉴스에서 많이 꼬집고 있는, 나는 대답이 필요해 젠장이란 짤인데 제이코 파트 누가 공격했냐고. 6개월의 공백을 맡은 제이코 파트 공격한 사람 누구고. 제이우스 앰뷸런스를 실려갔잖아. 이거 누구야 누구. 이 3의 의미를 뭐며 대체 얘는 왜 세스를 지금 우리가 뭐 폴 헤이먼이 군터를 매수했다, 이거는 우리의 내피셜이고 사실 다음 주 화요일에 진짜 그럴싸하게 이유를 만들어줘야 될 거야. 폴 헤이먼 이 녀석아.
이 저번에 보내드린 트리플 H의 주인공병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그래서 내가 말리나 라는 뉴스입니다. 로 방송 이후 SNS 상에서는 트리플 H에 대한 팬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헌터가 오바페미와 브록 레스너의 스토리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끼워 넣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WWE 공식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에 트리플 H 얼굴이 사용된 것을 두고 그가 이 대립에 포함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판이 다소 과하다라고 지적합니다. 당시 애덤 피어스 단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난투극을 말리기 위해 트리플 H가 등장한 것은 각본상 가장 논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리케이트에 애덤 피어스가 오바페미가 밀어서 엎어졌잖아. 그래서 애덤 피어스도 막 벌금을 물릴 거다라고 합성짤을 막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유머스럽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좀 이거는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나타나고 싶은 욕심도 있었겠지만, 근데 브록 레스너하고 오바페미가 지금 가장 화제고 가장 긍정적인 피드백이고 가장 중압감을 나타내는 드림 매치인 것도 맞고, 거기에 트리플 H가 모습을 드러낸 게 주인공병이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이 경기가 가장 드림 매치고 가장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 트리플 H가 본인이 등장해서 무게감을 더 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 사실 트리플 H가 여기에 나타나서 무게감이 더해지지 않아. 사실 난 그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했는데, 램의 20에서 골벅과 브록 때 조율했던 오스틴이 부러웠던 삼치 그게 부러웠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전례, 선배들이 했던 모범 사례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트리플 H가 여기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난 나쁘지 않았어. 근데 놀랍게도 국내 팬들도 해외 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더라. 이 트리플 H의 주인공병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똥볼만 차서 그냥 욕 처먹는 느낌. 그러니까 못하니까 미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불공과 흑곰 사이에 등장한 로랜드 고릴라. 불공과 흑곰 사이에 등장한 로랜드 고릴라. 그러니까 저런 것처럼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트리플 H가 나섰어야만 했다. 난 잘 나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디 로즈가 동료 선수들을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브랜드의 얼굴이 된 이유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꼽으면서 현재 WWE 로스터 중 누구도 자신의 업무량을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코디는 젊은 선수들을 포함해 그 누구도 나처럼 활동하지 못한다면서 단순한 경기력을 넘어 대회 활동과 홍보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이 가장 바쁜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SNS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그가 현재 WWE의 가장 핵심적인 미디어 아이콘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겠네요. 존시나 하위원이라는 소리만 안 듣게 해다오. 지금 좀 위험하다 코디야. 지금 좀 위험하죠. 네, 인정.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노장은 죽지 않는다. 회사의 얼굴인 코디 로즈가 노장 선수 의존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팬들과 평론가들 사이 가장 뜨거운 감자는 WWE 메인 이벤트 현역들의 연령대입니다. 메인 이벤터들이 40대를 넘긴 상황, 코디 로즈나 CM 펑크 같은 거물들이 은퇴할 경우 그 뒤를 이을 차세대 메인 이벤터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브레퍼스트 클럽에 출연한 코디 로즈는 이 비판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80년대 황금기에는 레슬러의 전성기가 35세에서 42세 사이라고 농담하곤 했죠. 심리적 경험치가 쌓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로만 레인즈, 나 코디, 펑크, 랜디 오튼처럼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속 언급이 있었는데, 서서히 올라갈 거다. 2026년 들어 오바페미, 트릭 윌리엄스, 브론 브레이커 등 젊은 피를 상위 카드로 올리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디 로즈 또한 이들을 차세대 얼굴로 지목했으며, 이번 매니아 대진표에 이들이 비중 있는 경기가 배치가 되면서 세대 교체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 메인 이벤트까지는 아니어도 하위 매치 카드를 미들로서 이제 장식하고 있잖아. 이제 트릭도 US 챔피언십 할 게 확정이 되었고, 오바페미 무려 브록 레스너하고 하고요. 제본 에버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레더 매치까지 하기 때문에 이 미드 카드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좀만 기다리면 이 NXT 3인방, 흑인 3인방이
더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다. 코디 로즈도 인식하고 있고 WWE도 이걸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간 다리들이 애매하네.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제 40대하고 20, 30대 초반 갭이 좀 많이 커갖고 40대들은 그야말로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데 20, 30대 라인업이 좀 많이 약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빨리 버전업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좀 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PC한 뉴비들이군요. NXT가 사실 그 2.0 때부터 투자했던 라인업들이 토니 디안젤로라던가 몇몇 백인들이 좀 부진해지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오바페미, 트릭, 제본 이 세 명이 너무 자연스럽게 치고 올라갔었어. 그 전전년도 스탠드 앤 딜리버 메인 이벤트가 멜로 대 트릭으로 그 세 개 한 10년간 20년간 최초의 흑인 간의 메인 이벤트. 그러고 그 다음 연도가 멜로가 콜업되고 나서 트릭, 오바, 제본으로 트리플 스렛을 했거든. 그러니까 백인들이 좀 부진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세 명이 나란히 콜업되면서 자연스럽게 WWE 미래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인원들이 모두 레슬매니아 데뷔하는 인원들입니다. 오바페미, 스테파니 바케, 트릭 윌리엄스, 드래곤 리, 래쉬 레전드, 제본 에반스, JD 맥도나. 이 모든 인물들은 레슬매니아의 첫 경기라고 해요. 첫 경기. 그래서 확실히 세대 교체가 되고 있긴 하다. 아직 메인 전선은 굳건해 보이지만 언젠간 변할 것 같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감님 좀 쉬세요. 전설적인 해설가 짐 로스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존 시나의 해설자 데뷔를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이제 존 시나가 WWE하고 다음 역할에 대해서 협상 중이고 WWE와 무언가 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 레슬매니아의 호스트인데 여기에 JR이 뇌절을 해서 해설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뇌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짐 로스는 시나는 영리하고 언변이 뛰어나다. 그가 해설을 맡는다면 정말 잘해낼 것 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시나의 살인적인 헐리우드 스케줄상 풀타임 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역대 최고의 스타가 해설석에 앉아있을 경우 관중들의 시선이 경기가 아닌 시나에게 쏠려 경기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이 되냐고. 그래서 지금 짐 로스는 AW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살짝 하차가 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큰 페이퍼뷰에서 한두 경기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넘어져서 좀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넘어져서 계단에서. 그래서 좀 쉬셔라. 이제 만년이다. 집에서 쉬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저도 제보 드린 바가 있다시피 존 시나가 WWE랑 다음 역할을 위해 협상 중이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짐 로스가 약간 호스트가 발표되기 전에 뇌절을 했는지 호스트를 발표했는데 그 뉴스를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짐 로스가 좀 억측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누가 제보한 것처럼 저도 이걸 마침 퍼왔는데 이게 재밌지만 슬프죠. 우리가 모두가 우려한 대로 결국 LA 나이트가 아이쇼 스피드와 함께 6인 태그 매치에 나가는 게 아니냐. 비전의 멤버로 아이쇼 스피드를 넣고 우수주의 멤버로 LA 나이트를 넣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의심하고 있었는데 너 어떻게 우리 집 왔어?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다는 거고 생방 중인 거 알지만 너랑 비전이랑 꽤나 친한 거 알아. 그러니까 아이쇼 스피드가 아니야. 난 거기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케이니님 방송 난입한 CO5랑 똑같은데 그러게요. 아이쇼 스피드 억울한 거 개웃기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펑크의 폭주 로만의 일침이란 뉴스인데요. 로에서 로만을 때려 눕히고 관중들에게 어필했던 로의 마지막 장면. 방송이 끝나고 관중과 계속 호흡하던 펑크인데요. 한 팬이 끈질기게 야유하자 펑크는 야 이 멍청아 여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야. 이건 레슬링이지 영화가 아니라고 라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욕설을 굉장히 많이 섞었거든요. 해서 이것에 대해서 로만 레인즈가 자신의 X를 통해 이게 바로 챔피언의 품격이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벌어진 이 해프닝을 레슬매니아에서 너희들의 추장이 끝내주겠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레슬매니아가 다가와 더욱 격렬해지고 있으며 현재 관중 반응을 볼 때 로만이 오히려 팬들의 지지를 받는 흥미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크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관중들에게 계속 막 로만 레인즈 내가 이겼어 묻었어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한 팬이 막 you are old
You are old, 넌 늙었어 막 한 5번 하거든. 계속 하니까 이제 막 펑크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야 이 멍청아 퍼커 막 하면서 여기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고 여기는 레슬링 쇼야 영화관이 아니라고 이 퍼킹 이디엇 막 이러면서 자신을 끈질기게 야유한 팬에게 도발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영상을 로만이 직접 퍼와가지고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챔피언이냐?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꼭 이런 짓을 해야 돼? 너희들의 족장 이 나 자신이 진상 CM펑크의 이 만행을 끝내버리겠다 레슬매니아에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흡사 펑크가 진상 악역처럼 보이는 거고 로만이 이 만행을 끝낼 선역처럼 본인을 축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이 대진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도 파트타이머는 점점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안 나올 거면 그냥 져라. 레슬매니아 3연패 해라. 나올 거면 이겨라. 나올 거면 이겨라. 어차피 펑크는 레슬매니아 2일차 메인 이벤트 한 거 자체가 성불이기 때문에 이길 거면 근데 나와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중립적으로. 네. 로만의 입이 왜 이렇게 가볍게 보이죠? 크크. 이 스트리트 파이터 월드 투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영화 홍보에 대한 투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겹쳐서 챔피언 벨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을까? 다소 의문입니다. 아파요? 괜찮다고요? 니키 벨라는 발목 부상을 입어서 보호 장화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니키는 본인의 팟캐스트를 통해 단순 염좌일 뿐이라면서 레슬매니아 42에서 열릴 멀티팀 태그팀 챔피언십 매치까지는 복귀할 수 있다고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니키 벨라는 일단 초록불입니다. 네. 좀 쉬어, 그냥 쉬어. 우리가 안 괜찮다. 첼시 레드입니다. 빨간불이 떴어요. 최근 인터뷰에서 첼시 그린은 이번 레슬매니아를 팬의 입장에서 지켜보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번 레슬매니아는 정말 대단할 것이기에 백스테이지에서 모든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할 것이라면서 경기에 나서는 대신 홍보와 미디어 활동에 전념해서 관중석을 가득 메우는데 일조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줄리아 티파니 스트래턴과의 여성 US 챔피언십에 3자간으로 낄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었으나 첼시의 결장으로 인해 줄리아와 스트래턴의 싱글 매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줄리아도 그 센턴으로 인해서 좀 심상치가 않은데 이 싱글 매치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백스테이지에서 모든 경기를 지켜보면 응원할 것이다 라는 이 첼시 그린의 여전한 성실한 애티튜드가 또 한 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첼황. 그니까요. 니키를 희생하고 첼황을 살리면 안 될까요? 신룡한테 소원을 빌듯이. 여기도 노란불이에요. 노란불. 아파요? 아프다고요? 지난 스맥다운 경기 후 여성 US 챔피언인 줄리아가 몸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줄리아의 트레이너 매튜 안디스는 삭제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티파니 스트래턴과의 경기 후 줄리아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레이너에 따르면 줄리아는 허리, 무릎, 고관절, 어깨 등 전신의 통증을 느껴서 예정된 하체 운동 대신 회복 위주의 유연한 훈련으로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WWE의 공식 발표는 없으나 레슬매니아에서 예정된 티파니 스트래턴과의 싱글 매치를 앞두고 WWE 의료진이 그녀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다. 제가 스맥다운 리뷰했던 월요일 방송인가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죠. 티파니가 엄청난 보치를 일으켰고 특히나 내가 중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센턴을 얘기한 게 있는데 센턴이 말도 안 되게 묵직하게 꽂혔다라고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게 온 힘을 다해서 티파니의 모든 체중이 줄리아의 갈비뼈 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게 묵직하게 꽂혔다라고 내가 중계 중에도 당황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센턴이 심상치가 않았어. 심상치가 않았는데 마침 줄리아의 몸 상태가 안 좋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PT 받다가 여기 아파요 하면은 이제 예정된 훈련 대신에 마사지 위주로 선생님이 하고 그랬는데 뭔가 그런 것처럼 원래 하체하는 날인데 트레이너가 좀 약간 테라피 위주로 했다. 줄리아의 재활 위주로 했다. 자, 여기가 노란불이에요. 노란불. 아프죠? 멀쩡하다고요? 이오스카이의 수어사이드 다이브 장면이 SNS를 퍼지면서 부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 이오스카이는 착지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면서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그녀는 예정된 경기를 끝까지 소화했으며
현재까지는 심각한 부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몸 상태에 대해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멀쩡한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머리부터 수직으로 떨어지거든? 이렇게 손바닥으로 낙법을 하긴 하는데 뭔가 분명히 멀쩡할 수가 없는 장면인데 굉장히 멀쩡해 보여. 이 장면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스카이의 노란불인데요. 이오스카이가 수어사이드 다이브를 했는데 이게 방송에서는 정면 뷰라서 마치 상대가 진짜 수어사이드 다이브를 좀 어설프게나마 받은 것처럼 보였었는데 근데 이게 다른 각도입니다. 다른 각도. 오! 그래서 난 지금 좀 약간 교통사고 나고 괜찮아요 이랬다가 한 2주 지나면 갑자기 아프잖아. 나 약간 이쪽으로 걱정하고 있긴 하는데 이게 수어사이드 다이브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인데 수어사이드 다이브가 우리가 엎드려서 하잖아. 엎드려서 하면은 이 발등이 로프에 이렇게 걸린단 말이야. 발등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쏠려. 앞으로 푹 쏠려. 그래서 로프가 발등에 걸려서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사망했던 인디 레슬러 선수도 있어 옛날에. 그것도 한 지금 벌써 한 6년 됐는데 근데 이오스카이는 똑같이 발등이 걸렸는데 머리부터 이렇게 용수초처럼 일어나더니 경기를 끝까지 했단 말이야. 생방송 로우에서. 그러니까 이오스카이가 진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지만 낙법이 기가 막혔다? 이게 인디에서 진짜로 이렇게 똑같이 사람이 죽었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로프가 발등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NXT의 애들이 특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해서 내가 중계할 때마다 그 인디의 사고를 NXT 중계 중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발등이 걸린 게 축으로 돼서 각도기 컴퍼스 돌리는 것처럼 쭉 내려가는 거야.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예, 머리부터 떨어졌네 완전히. 근데 그 와중에도 손등으로 맞긴 했었거든. 이러면 머리하고 목이 찌부가 되면서 관절에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유가 경기를 끝까지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 도대체 이유는 대체 뭘 어떻게 한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줄을 이루고 있어요. 네. 탑달러 챌린지. 진짜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네. 이거 재밌더라.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 이거 너무 아파. 미안해요. 이유야. 얘 건들지 마, 알았어? 얘는 내 거야, 알았어? 이제 우쭈쭈 하면서 퇴장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카이리 챔피언십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뭐 트리플 스렛 카이리까지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는 카이리를 진짜로 카이리 챔피언십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이즈메의 나라 다오. 그런 나쁜 말을 왜 아스카는 일본 할아버지 말투지? 아스카가 사투리를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오사카 사투리인가 그게? 봤어? 아스카 한 거 봤어? 카이리 이젠 좀 쳐내. 카이리 힘을 내. 그건 옳지 않아. 넌 끔찍해 보여. 이건 진짜 카이리가 아니야. 이건 다 아스카 때문이야. 내가 널 멈추고 내가 널 이기고 내가 널 막아서겠어. 난 널 용서 못해. 일본어로 프로모 잘한다. 영어로는 기초해야만 하고 있는데 일본어 하니까 되게 뭔가 애니스럽고 자연스럽고 좋네요. 네. 저희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 보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일본어로 하는 게 더 낫다. 이게 자막으로 하는 게. 그리고 이오스카이하고 카이리 세인이 함께 퇴근하는 장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카이리의 독립을 위해서 이오스카이가 뭔가 아스카랑 싸울 것 같은 빌드업이 있죠. 예. 근데 이제는 퇴근도 같이 했다. 보기 좋다. 귀엽다. 팬아트인데 너무 잘 그렸죠. 네, 아스카, 카이리, 여기가 이오 잘 그렸어요. 이 네이트로 V 이분이 계속 이 일본 애들만 그려. 이건 너무 사기. 대체 무슨 어플을 쓰는 거냐 이오야. 이 서클렌즈는 기본에다가 어플을 뭘 쓰는 거야. 이거 거의 막 CG급인데. 리얼 불멸의 순간이란 뉴스인데요. 2026년 WWE 명예의 전당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레슬매니아 3의 메인 이벤트였던 헐크 호건 대 앙드레 더 자이언트 경기가 이모탈 모먼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트리플 H는 자신의 X를 통해
고릴라 몬슨이 이 경기를 거부할 수 없는 힘과 움직이지 않는 거물의 만남이라고 묘사한 것은 해설의 정점이라면서 이 경기는 단순한 역사를 넘어 우리 업계의 DNA 그 자체라고 찬사를 보냈네요. 프로레슬링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경기의 수상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단 한 명도. 정말 미친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냥 프로레슬링이 무엇인지 전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 바로 이 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카말라도 앙드레를 들어올린 적이 있고 그 전에 누군가도 앙드레를 들어올린 적이 2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세계의 불가사의로 불리우면서 무적의 사나이로 일컬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나이가 이 레슬매니아가 계속해서 붐업되면서 레슬매니아 3에서 호건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깨고 벨트를 얻기 위해서 호건의 뒤통수를 쳤던 앙드레가 있었고, 그 앙드레에게 우정의 배신에 대한 분풀이로 호건이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앙드레를 직접 들어올려서 바디슬램을 하는데 이게 그 누구도 못했던 것처럼 WWE 안에서는 그려졌었단 말이야. 그래서 레슬매니아 3 가장 큰 대회에서 바디슬램 하는 장면이 세계의 명장면으로 지금도 WWE 오프닝 인트로에 나왔을 정도로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 근데 WWE 명예의 전당은 임모탈 모멘트라고 해서 이 전년도부터였나요? 오스틴과 브렛 하트의 레슬매니아 매치를 시작으로 경기에 상을 주고 있어. 이게 UFC에서 먼저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오스틴 브렛 하트에 이어서 임모탈 모멘트가 또 한 번 이어진다. 26년도에도. 근데 그게 바로 말 그대로 임모탈 헐크 호건의 별명이잖아. 헐크 호건과 앙드레 더 자이언트 레슬매니아 3의 메인 이벤트에 그 임모탈 모멘트가 수여된다. 이어서. 이 경기가 굉장히 지당해 보인다. 근데 뭐 수상은 누가 하려나? 그니까요. 당사자 두 분이 안 계시는데 누가 자리에 설지 궁금하네요. 그니까요. 전년도에는 오스틴하고 브렛이 나란히 수상 소감을 짧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브렛이 굉장히 생생했던 걸로 오스틴한테 막 이 경기를 통해 오스틴이 떡상했죠 막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네, 호건도 안 계셔가지고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고요. 또 얼마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그 레거시 부문은 그냥 사망은 다 레거시다 이제부터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만큼 임모탈 모멘트의 2명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수상소감이 굉장히 짧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분 다 고인이시네요. 그니까요. 네. 브레인은 메인감인데, 브레인은 내가 봤을 때는 메인감이지만 아마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된다면 보델러스가 나와서 짧게 할 것 같아. 메인이 안 될 것 같아. 이제 사망은 메인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레거시를 보면은 이 사이코 시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거의 준메인급이거든. 근데 지금 레거시로 빠진 거 보면은 브레이 와이엇은 내가 봤을 때 그 명예의 전당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메인감이 힘들 수도 있어. 지금 메인감이 밀렸어. 바티스타, 존시나 막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으로만 해도 천지 빽깔이야. 다음 뉴스입니다. 미리 알았던 리더라는 뉴스인데요. AJ 스타일스의 은퇴가 동료들에게도 비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핀 벨러는 토킹샵 굿브라더스가 하는 팟캐스트죠. 2026년 로얄 럼블 2주 전에 독일에서 열린 로 현장에서야 AJ의 은퇴 소식을 처음 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벨러는 AJ가 26년쯤 은퇴를 생각한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게 연말 서바이벌 시리즈쯤일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버스 앞에서 AJ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AJ 스타일스는 군타와의 경기를 은퇴 전으로 결심하고 로얄 럼블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사실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있었던 유럽 투어에서 처음 들었다. 그래서 핀벨러 정도도 좀 미리 들은 편인데 진짜 업계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지금. 네. 슬리퍼 히트 친다. 레슬매니아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코디가 이번 레슬매니아를 슬리퍼 매니아라고 표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로만 레인즈 대 CM 펑크를 비롯해 브록 레스너, 제이드 카길, 리아 리플리 등 초호화 대진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코디는 지난 레슬매니아의 아쉬웠던 반응을 뒤엎기 위해 이번에는 경기력 면에서도 압도적인 퀄리티를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팬들이 이를 두고 대진을 확정하는 과정이나 수많은 변수로 몸살을 앓았지만 막상 쇼가 알찼었던
레슬매니아 31 어게인을 희망하고 있어요. 이때 뭐 말이 많았죠. 햇살도 너무 밝아가지고 여러 가지 막 비난을 많이 샀었는데 막상 쇼가 열리니까 경기가 재밌어서 쇼가 좋았다. 뭐 이렇게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레슬매니아 31이 몇 년 전 오늘 해갖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레슬링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그때처럼 좋은 쇼가 열렸으면 좋겠다. 막상 경기를 보니까 다 재밌었다. 슬리퍼 매니아가 됐으면 좋겠다. 은근 재밌는 거 이제 슬리퍼 히트. 서서히 역주행하는 이런 걸 이제 음반, 영화 이쪽에서 이제 슬리퍼 히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디도 이번 레슬매니아를 슬리퍼 매니아라고 주장하는 거야. 님들 다 기대 안 했죠? 근데 막상 보면 개 재밌을걸? 약간 이런 식으로. 코디가 이번 매니아가 슬리퍼 매니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안 하면 평가가 좋아진 그것도 맞죠. 슬리핑이겠지. 난 근데 사실 그래요. 모두가 그렇지 않아? 내가 WWE 해설이라서 쉴드 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레슬매니아 첫날 딱 시작되는 막 10분 전까지만 해도 제발 재밌어라 막 이러면서 보잖아. 특히 2일차가 사실 모든 드라마의 마무리가 쏠려 있기 때문에 보통 반차를 내잖아. 아니면 휴가를 내거나 제발 재밌어라 막 월요일 아침에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어나지 않냐고.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서 이 코디 로저의 슬리퍼 매니아에 그래서 희망을 걸어요. 제발 재밌어라. 그러니까 메디슨 스퀘어 로우가 비록 망했지만 난 이번 주 토요일에도 내가 출근하면서 제발 재밌어라 이러면서 출근한다니까. 아무튼 이 뉴스도 재밌습니다. 안 본다고 막 지어내니 크크라는 뉴스인데요. WWE는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사다리 경기에 참여할 선수들이 메인 이벤트 방송을 통해 자격을 얻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실제 유튜브로 중계된 메인 이벤트 내용에선 예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이후 WWE.com에서는 레슬매니아 출전권이 걸려 있었다라고 확정했습니다. JD 맥도나가 아키라 토자와를 이겼고 드래곤 리는 그레이슨 월러를 이겨 진출. 제본 에반스는 라이오를, 루세븐 오티스를 이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웃긴 점은 드래곤 리와 월러의 경기는 지난 2월 녹화된 분량으로 당시 레슬매니아는커녕 펜타가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가 매우 자기적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라를 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예선전이었어요. 그래서 메인 이벤트 쇼에서 열렸던 경기들이 예선전이었다 라고 억지 서사를 부여하다가 그래도 인생을 포기하고 레슬링의 모든 쇼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이게 거짓임을 알고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었고 그 비난이 걸렸다. 이게 진짜 히트죠. 드래곤 리하고 월러의 경기는 지난 2월 녹화된 분량으로 레슬매니아 예선전은커녕 펜타가 챔피언 되기도 전에 열렸던 경기인데 이게 어떻게 레더매치를 향한 예선전이 될 수 있겠냐. 팬들이 꼬집게 되면서 WWE가 주작을 하다가 걸려버렸다. 제가 저번에도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거 몰랐네. 메인 이벤트를 다 안 챙겨보니까 우린 몰랐네. 이 뉴스를 챙겨보지 않았으면 우린 이거 몰랐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는데 사실 WWE도 이거 몰랐다. 그냥 구라였다. 그냥 하우스쇼에서 했다고 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다음 뉴스입니다. 까짓거 기분이다 라는 뉴스인데요. 지난 로얄럼블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전 AEW 스타 파워하우스 홉스 로이스 키스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로 백스테이지에서도 그가 목격되면서 복귀설이 돌았으나 실제 등판은 무산되었습니다. 셀프메이드의 보고에 따르면 WWE 수뇌부는 그의 메인 로스터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 지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레슬매니아에서 열리는 인터컨티넨탈 타이틀 사다리 경기에 그를 깜짝 투입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당 경기의 모든 참가자가 확정되지 않아 루이스 키스의 전격적인 합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셀프메이드를 조금 신뢰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다리 경기에 투입된다라 깜짝 투입된다라 로럼 등장했음 청년 취업 사기 당해. 재밌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셀프메이드의 말이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뇌절에 한 발 더 한 수저 내가 보태가지고 사실 메인 이벤트 쇼로 예선전을 했다라고 구라를 치는 WWE잖아. 근데 지금 루이스 키스는 메인 이벤트 쇼에서 연승 중이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래서 그 경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예선전이었어요 이러면 되긴 하거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레슬매니아에서 열렸던 잭 라이더가 아빠가 보는 앞에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따던 그 레더 매치 있잖아.
그게 5명보다 훨씬 많았거든. 7명인가 뭐 그럴 거야. 그래서 저도 이 확률이 제로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발표가 된 라인업에서 추가를 하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진행을 할까, WWE가? 물론 한 적이 있죠. 당일 머니인더뱅크에 브록 레스너가 등장해갖고 우와 이렇게 가방에 딴 적이 있긴 한데 그건 빈스 시대고 트리플 H 시대에 그런 주먹구구식의 진행을 한 적이 있나? 할 수 있을까?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셀프메이드는 루이스 키스가 막판 투입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이 뉴스 개인적으로. 아 근데 왜 스맥다운 프리뷰가 검색해도 안 나오냐? 우리도 스맥다운 프리뷰 못 만들었어. 진짜 없는 거 아니야? 진짜 다 갈아엎고 있나?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6월 프라이데이 스맥다운 프리뷰 랜디랑 통화하는 사람 나올 거다. 이게 다다. That's it. 이게 뭐야? 이러면 내일 재밌을 거예요 라고 우길 수도 없잖아. 아 긴급 회의할 듯. 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스맥다운. 근데 이게 일단 기대되긴 하죠. 랜디 오튼하고 통화하는 사람 누구냐, 이게 내일 기대되긴 합니다. 네. 제발 재밌어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현지에서는 여론이 좀 바뀐 게, 현지에서 지금 수습을 잘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 현지에서 대부분의 팬이, 물론 위클리는 재미가 없어요. 위클리는 재미가 없지만 현지에서 레슬매니아 대진 수습 잘하고 있다. 이 빌드업은 거지 같지만 재밌긴 할 것 같다. 군터세스? 재밌을 거다. 이런 식으로 수습을 잘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그런 여론이에요. 스토리 그지 같긴 한데 대진을 보면 호화롭다. 매치업 is insane 뭐 이러면서 빌드업을 조져서 그렇지 대진표 하나는 호화로움. 그니까 오버브룩이 너무 기대됨. 그니까 근데 난 1회차 해설인데 오버브룩이 2일로 갔어. 그래서 이게 미정인 경기들, 인컨 5인 레드매치, 펜타, 루셉, 드래곤, 지본, 제이디 이렇게 해서 펜타가 방어전 할 것이고, 싱글 매치 펜타 대 도미닉, 이게 데몬 피멜러 나오냐 마냐. 싱글 매치 세스 대 군터, 이거는 1회차 확정인 것 같아요. 위민스 페이타 4웨이도 1회차 확정인 것 같아요. 포스터 꼬라지 보니까. 네. 왜 재미없는 거 다 1회차에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회차에 확정되지는 스테파니 바켈, 리브 모건, AJ 대 베키, 드루 대 파투, 코디 대 랜디. 아니 여자를 대체 몇 개를 주는 거냐 1회차에. 1회차에 여자 3개? 아씨. 2일차 브록 대 오바, 제이드 카길리아, 세미트릭, CM 펑크, 로만 레인즈. 여기에다가 여성 US를 주면 어떨까 2일차에다가. 드루의 회사 개입 없는 경기 기대할 만한, 그쵸, 언생션드 매치. 그래도 드루도 파투도 제대로 할 거라서 파투가 날아다니는 걸 또 잘하고 공중 스턴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드루도 빡센 장면을 서슴없이 잘하기 때문에 굉장한 명승부 끝에 드루가 누가 봐도 이거는 반병신 됐다, 이건 몇 개월 쉬어도 된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숨통이 끊길 것 같아. 그래서 하이랜더 영화 촬영을 하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리브 바켈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리브 바켈이 내 생각에는 있잖아, 지금 완전히 폼을 잃었어. 한계에 봉착했다고 봐. 바켈이 영어를 못하니까 진행이 안 돼, 대립이. 리브 모건이 혼자서 응꼬쇼하고 있긴 한데 막 눈물 연기하고 막 상처받은 거 하고, 도미닉의 번역으로 막 도미닉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더 슬펐다 막 이러면서 결국엔 근데 프로모가 안 되니까 육체적인 충돌로만 가고 있잖아. 이 보면은 기습을 통해서 타인탄트론에서 조패는 한 30초짜리만 진행이 됐거든, 이번 로에서. 그거 자체가 이 스테파니 바켈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스테파니 바켈이 영어를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프로모가 안 되니까 둘 간의 방송 시간이 확보가 안 돼. 바켈은 벨라를 묶고 나서 모멘텀이 아예 뒤져버렸다. 그러니까 바켈은 좀 마탱이가 갔어, 내가 봤을 때. 좀 안타깝습니다. 난 리브 모건이 이번에 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러든 저러든 이긴다는데 모멘텀 이어나갈 건덕지가 없음. 그니까 바켈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좀 힘든 것 같아. 그게 지금 대립을 통해서 보여져. 그러니까 이게 대립은 재미없는데 경기는 재밌을 거란 말이야. 이게 둘 중에 뭐 하나라도 안 되면 완전히 아이콘이 되기 힘들어. 둘 다 조금씩은 잘해야 돼. 이 짤이 지금 화제인데요. 쉐이머스가 진행하는 운동 유튜브. 트월킹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스테파니 바켈한테. Up, down, up, down, up. 안녕하세요, 쉐이머스의 헬창TV입니다. 오늘은 스테파니 바켈을 불렀는데요, 트월킹을 배워보겠습니다. 그걸 한 거지 진짜로. 예. 이거는 또 리브 모건의 로얄럼블 우승 직후인데, 레슬매니아 사인을 가리키는 걸 너무 감격에 젖어서 깜빡하고 있었다. 뉴스에서 얘기했나? 로얄럼블 후토크에서 얘기했나? 그랬었는데 이 직접 가르쳐주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잡혔어요 이번에. 로얄럼블 우승했어, 레슬매니아 간다 이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스텝이 라이언트랑 심판도 스텝이 가리켜 알았어. 다들 급해. 엄청 급하지. 이게 쇼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거 가리켜야 퇴근할 거 아니야.
베가스 거리 레슬매니아 광고로 떡칠되어 있는 모습. 홍보 비용으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가 다 호텔이 다 다른 호텔이에요. 플래닛 헐리우드, 제가 신혼여행 때 묵었던 곳인데 다 각기 다른 호텔에 다 홍보 비용을 때려서 이 레슬매니아 베가스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왜 스피어도 한번 해보시지. 스피어까지 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스피어 광고가 그렇게 비싸다는데. 다음 뉴스입니다. 철새 같은 관중놈들이란 뉴스인데요. 전 WWE US 챔피언 카멜로 헤이즈가 WWE 팬덤, 특히 NXT 관중들의 성향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헤이즈는 관중들은 매우 변덕스러우며 영원한 내 편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팬들은 그 순간 가장 핫한 사람만을 원하며 누군가 떠오를 때는 환호하다가도 다음 차례가 오면 곧바로 등을 돌린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관객이 선수를 만들기도 하지만 파괴할 수 있다는 그의 냉정한 분석이 향후 팬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약간 이 부분이 있잖아. 나는 어느 부분을 생각했냐면 I am him. 카멜로 헤이즈가 자신이 떠올랐던 챔피언 시절에서 나중에 본인의 부하였던 트릭 윌리엄스에게 웁대 트릭 당했던 그 전례를 떠올리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트릭이 본인의 따까리였는데 나중에 트릭 윌리엄스가 웁대 트릭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면서 직접 본인이 져줘야만 했었던 스탠드 앤 딜리버로 떠올린 게 아닐까? 저의 추측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다음 뉴스입니다. 레리랑 싸우지 말구라는 뉴스인데요. 전 WWE 챔피언 드루 맥킨타이어가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년 가까이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였던 반려묘 샤즈가 세상을 떠났음을 알리며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랜 시간 그의 곁을 지키며 큰 힘이 되어준 가족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많은 동료와 팬들이 그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CM펑크랑 행보가 비슷하냐? 역시 DM펑크. 그니까 아니 반려묘 샤즈가 세상을 20년 가까이? 아니 고양이가 이렇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반려묘를 잃은 거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긴 해. 지금도 우리 가족도 키우거든. 어머니랑 여동생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그 여자 둘이 슬퍼할지를 상상하면 슬픈데 두류도 굉장히 상심에 빠져있다. 순한 애들이 장수함. 고양이가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어. 20년 가까이. 저는 안 키웁니다. 저는 안 키우는데 아버지가 강아지 키우고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선물했고요. 어머니는 이제 고양이 키워요. 이게 그리고 좀 WWE 바깥이지만 좀 큰 뉴스거든요. 레슬링이 하고 싶어요 라는 뉴스입니다. AW의 선수 윌리 맥의 폭로입니다. 폭로. 윌리 맥은 이번 주 SNS를 통해 토니 컨과 AW 경기 배정 부족을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부커가 돈값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기회를 주지 않아서 노숙자 히어로가 되게 생겼어요 라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파이트 풀 셀렉트의 취재 결과 윌리 맥은 최근 2년간 정규 월급을 받는 전속 계약 상태였으나 최근에는 별도의 보장 없이 경기의 수당을 받는 티어 제로 계약으로 강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6년 들어 단 한 경기로 치르지 못해서 윌리 맥의 상황과 관련해서 AW와 토니 칸의 계약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윌리 맥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키스리의 후예 같은 거야. 키스리가 WWE로 가고 나서 되게 덩달아서 떴는데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민첩함이 있는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키스리가 WWE의 둥지를 틀고 나서 이 선수가 덩달아 떴어. 그래서 윌리 맥이 키스리가 WWE에 있을 때 AW에 영입이 된 선수야. 그래서 한동안은 좀 AW에 나왔었거든. 근데 뭐 부상을 당했는지 뭐 어쨌는지 어느 순간 AW에 좀 안 나왔었어. 그래서 이게 2년간은 안 나왔어도 정규직으로서의 월급을 받았었는데 근데 최근에 그 부상으로 인한 계약 자동 연장 옵션이 있잖아. 그래서 제리코도 여기에 묶여 있었던 거고 많은 선수들이 여기에 묶여 있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그게 칸타 모니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 근데 이제는 그 정규 월급도 끊긴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 자동 연장 옵션을 발휘해서 티어 제로 계약으로 강등이 되었어. 이렇게 되면은 TNA가 자주 하는 그 계약 옵션으로 변경이 된 건데
경기 수당마다 주는 거지. 이제는 너 경기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거야. 경기 때마다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TNA가 이런 식으로 계약하고 있는 선수가 되게 많은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TNA는 실제로 너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경기 때마다 수당으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속된 활약에 약속된 금액을 주는 거거든. 근데 이 AW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약속을 안 하고 경기마다 수당을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윌리 맥이 이번 연도에 한 번도 경기를 못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한 경기도 못 했기 때문에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맥카도나 같은 경우에는 TNA하고 경기당 수당을 받았어. 그러다가 NXT 인베이전의 멤버로서 출연한 거야. 왜냐면 TNA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 TNA에 계약한 상태가 아니고 경기당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했다가 이제 NXT에 출연한 게 물꼬가 트여서 WWE 정식 계약까지 맺은 건데, 이 윌리 맥은 반대로 경기당 수당인데 아예 한 경기도 못하고 있는, 사실상 버려진 거지. 그래서 이건 토니 칸이 잘못한 게 맞다. 놔줄 거면 놔줘야지.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지금 인디를 못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본인은 레슬링을 할 수 있는 몸이라고 합니다. 예. 레슬링을 너무 하고 싶은데 못 뛴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원래는 뛸 수 있거든, AW 선수들 대부분은. 근데 윌리 맥은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계약서가 뭐 선수마다 다른 게 아닐까? 이것까지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 모르는 건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를 할게요. 네. 인디를 못 뛰는 티어 제로 계약이었음. 여기에 뭐 티어 제로다라고 써있긴 합니다. 네.